새로운 영화 소식과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무비토크입니다. 네,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네. 기자님. 오늘 첫날부터 기자님 만나니까 올 그러게요. 한 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죠? 저도 그 지면 기자잖아요. 제가. 네. 네. 그래서 1월 1일에 마감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 방송으로 이렇게 네. 시청자분들께 그 만나는 적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네.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회가 새롭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부터 이렇게 자주 빨간 날에만 나와주신 우리 장 기자님. 네. 네, 새해 첫날 첫 소식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번째 핫 이슈는 블록버스터 신작 영화 관련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올해 이제 첫 번째 핫 이슈는 김용하 감독의 신작 블록버스터 영화 캐스팅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마동석 씨의 캐스팅 소식인데요. 주호민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 신과 함께는 국가대표 그 미녀는 괴로를 연출한 김용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서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총 3부로 구성된 원작을 새롭게 재구성할 김용하 감독의 신과 함께는 인간의 죽음 이후 저승세계에서 49일 동안 펼쳐지는 7번의 재판 과정 동안 인간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저승차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인간과 저승 뭐 이런 보통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김용하 감독하면 굉장히 흥행 전문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비록 미스터고에서 부진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최초로 CG 캐릭터 고릴라를 또 주인공으로 썼다는 점에서 많이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었고요. 이번 영화에선 그렇다면 고릴라에 이어서 어떤 네. 캐릭터들이 또 등장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화에도 이제 범상치 않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먼저 저승차사의 리더이자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고민하는 강림 역은 하정우 씨가 맡았고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아서 저승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인간 자홍은 차태현 씨가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승차사이자 냉철함이 돋보이는 해원맥은 주지훈 씨가 맡았고요. 네. 그리고 이승에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성주신 역은 보기만 해도 듬직함이 느껴지는 배우죠. 마동석 씨가 연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저승차사 역인 덕춘과 그 밖의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저승의 세계를 다룬 영화가 없지 없었던 않아요? 것 네, 같아요.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은 뭐 고릴라뿐만 아니라 호랑이도 영화의 대로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네, 만큼 우리나라 그렇죠. 영화 제작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연 이 저승의 세계를 어떻게 그려내고 어떻게 표현할지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면 이 신과 함께 언제쯤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신과 함께는 2016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4월 크랭크인을 목표로 제작 준비에 지금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 극장가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은 이 작품이 한국 영화 최초로 총 2부작으로 제작이 될 예정이라는 건데요. 왜 보면은 어벤져스 이런 그 시리즈를 봐도 네. 할리우드 그 블록버스터는 속편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영화도 굉장히 많이 그 재밌는 작품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속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무척 반가울 소식입니다. 네, 드디어 한국 영화의 프랜차이즈 시대가 오는 건가 싶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영화의 캐스팅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네, 수상한 그녀의 그녀죠. 심은경 씨가 독립영화 걷기왕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걷기왕이요? 네. 기왕이요? 네, 어떤 그래서, 내용인가요? 줄거리가 무척 독특한데요. 네. 선천적 멀미 증후군으로 왕복 4시간을 걸어서 통학하는 여고생 만복이 경보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보라고 하면은 일정한 거리를 규정에 따라서 걸어서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네. 영화는 만복이 육상부에서 만난 친구와의 훈련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영화는 올해 3월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예전에 조승우 씨가 마라톤 찍으면서 네. 다시는 안 뛰겠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힘들어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경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심은경 씨 살 많이 빠지겠네요. 네. 그건 둘째치고 저는 심은경 씨도 걱정되는 게 네. 뭐 써니나 수상한 그림에서 보면 몸을 아끼지 않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들린 연기. 이번에 몸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네, 삼촌 팬들이 그렇습니다.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예, 몸 건강히 영화 촬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은경 씨 그리고 영화 걷기왕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작 영화 또 소개해 주셔야죠. 오늘 어떤 작품인가요? 네, 누나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배우입니다. 유승우 씨가 아. 마술사로 출연하는 김대승 감독의 신작 조선마술사를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유승우 씨가 나오는데 무려 마술사라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포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 유승우 네. 씨랑 그리고 고아라 씨가 나오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조선마술사는 화려한 마술이 펼쳐지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서 지금 막 첫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소년소녀의 풋풋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춘 멜로 영화입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유승호 씨하고 고아라 씨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유승호 씨 직업이 마술사고 뭐 이런 줄거리인가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는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예측을 잘하시는데요. 일단은 유승우 씨가 연기하는 환희가 주인공입니다. 환희는 의주에서 활동하는 조선 최고의 마술사인데요. 어느 날 밤 환희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서 한 소녀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청명으로 그녀는 청나라의 왕자빈으로 간택돼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할 처지인데요. 예, 청명이 의주에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은 매일 밤 만나서 달빛 아래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네, 생각만 해도 벌써 풋풋한 이런 느낌이 전해져 오는데요. 영화의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뭔가 굉장히 로맨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 멜로와 서스펜스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 먼저 단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은 그런 소년소녀의 어지럽고도 두근두근한 그런 마음을 표현해내는 고아라 씨와 유승호 씨의 그 호흡이 꽤 만족스럽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서스펜스는 마술 부분에서 나옵니다. 조선 마술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마술 도구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상당히 섬뜩한 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 몸에 칼을 집어넣는 그런 마술을 하거나 위에서 거대한 칼이 내려와서 누워있는 사람에게로 떨어지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술의 합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찔하죠. 될지 알 수 없는 위협적인 요소가 늘 존재하고 있고요. 이처럼 마술의 서늘한 이면으로부터 서스펜스를 끌어내는 연출은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곽도원 씨가 연기하는 청나라 마술사 귀몰과의 대결에서 두드러집니다. 예, 네. 이 서스펜스와 멜로가 같이 들어있는 영화. 감독이 김대승 감독이죠. 조선 네. 마술사. 마지막에 보니까 곽도원 씨 나오더라고요. 네. 대결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은데. 네. 와, 누가 이길지 또 궁금해지네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신작은 또 어떤 영화인가요? 네, 첫 작품으로 판타지 로맨스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두 번째 작품도 한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커플이 전설적인 탱고 댄서라는 점에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 영화인데요. 네. 라스트 탱고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탱고 하면 일단 모든 분들이 꼭 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은 이 네. 로망이 가득한 춤인데요. 네. 라스트 탱고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70여 년 전 아르헨티나의 작은 댄스 클럽에서 함께 탱고를 추면서 사랑에 빠진 소년과 소녀가 있습니다. 70년 전에요? 네, 70년 전에요. 네. 역시 네, 앞서가네요. 탱고에 대한 열정만큼 서로에 대한 사랑도 깊었는데 긴 세월은 그들의 사랑에 온갖 풍파를 만들어냅니다.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다시 결합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듭하면서 그들의 춤은 깊이를 더해가고 80살이 넘은 지금 소년 후안과 소녀 마리아는 전설적인 탱고 댄서 후안 카를로스 코페스와 마리아 니에베스 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80이 넘은 마리아와 후안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랑의 역사를 재구성해 나갑니다. 네. 네.
10대 때 처음 만났다가 80이 넘어서 다시 만나는 그런 내용인가요? 굉장하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이어갑니다. 아. 그럼 80년짜리 영화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80년에 네. 2시간 내로 압축을 한 아. 영화죠. 네. 네. 매력있네요. 그래서 이 커플의 과거와 현재가 교체가 되면서 볼 수 있는 영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의 역사를 재구성해 간다 하셨는데 네. 과거와 현재 교차되면서 진행되고 그런 스토리인가 봐요. 네, 주인공 커플의 이제 과거 사연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탱고 댄서이기 때문에 더 독특한 구성의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스트 탱고는 왜 보통 다큐멘터리들 보면은 과거 장면을 얘기할 때 회고 형식의 그런 구성이 많은데요. 그런 형식의 다큐멘터리들과 달리 두 사람의 과거를 자료 화면들로 채우지 않고요. 영화는 대신 젊은 시절 후안과 마리아의 모습을 두 젊은 커플 댄서의 춤으로 재현해냅니다. 네. 예, 그래서 탱고는 마리아와 후안을 연결해주는 고리이자 둘의 긴 애증의 세월을 지탱해준 버팀목 같은 존재인데요. 두 사람이 들려주는 나레이션을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는 탱고 공연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이들의 긴 사랑 이야기가 결국 탱고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사실 이 남녀 관계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내는 데는 탱고만한 춤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탱고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를 재구성해내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라스트 탱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영화가 사랑한 서울. 오늘은 어떤 영화에 서울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이 영화 속 서울의 모습, 새해 첫 작품으로 어떤 영화 속 장소를 소개해드릴까 정말 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난해에는 늘 영화 얘기를 하면서도 이 극장의 모습, 그러니까 서울의 극장의 모습이 등장하는 작품은 소개를 못 해드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90년대 한국 극장가의 풍경이 매력적으로 묘사된 그런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네. 장윤영 감독의 1997년작 접속의 피카디리 극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접속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바로 아, 그 영화인데 네. 맞죠? 네. 지금이야 뭐 아. 정말 깨톡이나 SNS를 소통을 네.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 PC 통신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건 컴퓨터를 정말 잘 다루는 젊은 세대들만의 영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PC 통신을 하려면 모뎀이라고 해서 그 전화선으로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번 접속을 하려면 정말 오래 10년 만년에 걸렸죠. 기다려야 됩니다. 네. 네. 그 이제 글자 하나 뜨면은 하나 또 치고 또 반갑고, 기다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이텔이랑 나우누리, 천리안 등의 통신 그 망에서 동호회를 열어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 왜 흑역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때 참여하셨던 네. 분들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아이디로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예. 네, 뭐 이분이 그러신 건가 보네요. 네. 혹시 아이디 있으셨나요? 네, 저는 잊고 없습니다. 싶은 기억이 얼마 없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예. 근데 여기서 영화 두 주인공도 아이디로 이렇게 소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접속의 두 주인공도 처음에는 실명이 아니라 이제 아이디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한석규 씨가 연기하는 동현의 아이디는 해피엔드였고요. 네. 네, 맞아요. 전도연 씨가 연기하는 수연의 아이디는 여인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 네, 좀 오글오글하죠. 네. 네. 옛사랑을 잊지 못하는 남자 동현과 짝사랑에 가슴 아파하는 여자 수연은 우연한 기회로 PC통신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동현이 호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연은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고 두 사람은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죠. 그 극장이 바로 네, 피카디리 극장이라는 거죠. 그럼 네, 이 그렇습니다. 줄거리상 좀 후반부에 등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 전까지는 계속 방에서 PC통신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네. 영화의 클라이막스가라고 그 할 만한 장면에서 종로의 피카디리 극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장윤영 감독에 따르면 접속을 찍던 당시에는 요즘에는 왜 많습니다. 그 지명의 그 특징이 되는 장소들이 많은데 네. 당시에는 도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만나고 할 때 그렇게 장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극장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하고요. 접속의 후반부를 보시면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현과 수연이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서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조바심을 자아내다가 마지막에 동현이 수연 앞에 비로소 나타나서 영화표를 쓱 하고 이렇게 내미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그 로맨틱하게 그 아까 그 부르셨던 그 노래가 이제 흐르면서 네. 네. 예, 정말 로맨틱하게 연출되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이렇게 OST가 큰 인기를 끈 영화도 드물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라는 노래인데 아직도, 네. 예, 예. 아시잖아요, 다. 네. 알죠.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그 한석규 씨하고 전도연 씨 모습이 떠오르면서 생각나요, 예, 그 맞아요. 극장 네. 피카디리 극장 앞에 저는 저 모습일 때도 가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네. 그럼 피카디리 극장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네, 그 장소에 일단은 그 종로 3가가 정말 극장들이 많았던 네, 그 맞아요.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네코아랑 명동 근처에 있던 중앙극장은 등 이제 수많은 극장들이 멀티플렉스 극장의 출현과 더불어서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다행히 피카디리 극장은 그 모습은 좀 바뀌었지만 아직 그 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동안 이 극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피카디리 극장의 전시는 1958년 개관한 서울 키네마였습니다. 같은 해 이 극장은 반도극장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그리고 1962년에는 영국 런던의 대표적 예술거리인 피카디리가의 이름을 따서 드디어 피카디리 극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피카소 극장이 되었다가 네. 1997년에는 피카디리 이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지난 2010년에는 롯데시네마가 인수해서 롯데시네마 피카디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네. 아, 역사가 깊네요. 네. 왜냐면 이제 상당히 그 오랜 시간 된 정말. 극장이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CGV가 올해가 아니죠. 2015년입니다. 2015년 CGV가 다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CGV 피카디리 1958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물론 영업을 하고 있지만요. 올해 2월에 공사를 마치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고 하고요. 극장 관계자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그 극장이긴 하지만 이 극장의 오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많은 뭐 포스터라든지 스틸이라든지 많은 그런 그 이제 자료들을 추억의 공간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새롭게 단장한 피카디리 1958 올해 한번 꼭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피카디리 극장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제자리를 그러네요. 지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 주인도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그 그러니까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피카디리 1958 새롭게 단장했다고 하니까요. 시간 내서 한번 꼭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